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정말 반가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희들한테 와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진짜 반가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의 시간이 다소 경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공교롭게도 광주였어요. 근데 야누스처럼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긴장을 푸시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현장에서 고생해서 오신 우리들에게 유한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자리가 되면 좋은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다소 경직되었다 싶은 생각이 우리 강주교육청 담당자 학사한테 이따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너무 경직되었다. 근데 그 모습이 20년 전에 내 모습이었다. 예, 정말 그랬어요. 무슨 투사처럼, 무슨 법률가처럼 안 됩니다, 됩니다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주 서부교육청 박주정 교육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강주의 서부교육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부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할 때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업무이고 정말 싫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지금 품지 못한 아이들을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아웃사이더로 계속 그러면서 보듬고 있어야만 될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이 내 동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어쩌면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제 이야기가 다소 좁은 공립에 있는 서부교육장 맞아? 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각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편을 들어줘야만이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바르고 어떤 일률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보다 생각난 대로 이제까지 대한교육의 방향이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요구를 하겠지만 나라에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나라에 대한 요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러 왔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는 강사를 잘못 뽑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식구입니다. 저는 학교 밖이라는 말조차도 싫어합니다. 왜 학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문제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다면 요즘 이름도 얼마나 잘 바꾸는데 바꾸자고요. 미래교육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든지 또는 뭐 남다른 교육이라고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대안이란 말에 이렇게 목을 매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62년생입니다. 왜 저는 꼭 이 나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안 하면 한 65세, 70세를 먹는 사람처럼 저를 보는데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아내가 악처인가 그럽니다. 아내 악처 아닙니다. 혹시 상담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갉아먹는 성격인가? 좀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광주시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무릎 수술해서 죽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면 생활지도 업무 1년이나 2년 하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가버립니다. 저는 18년 했습니다. 18년 동안 난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냈습니다. 강주에서만.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죽는가를 봤고, 부모들이 오해하는 모습을 봤고, 높은 옥상에 떨어져서 머리하고 다리가 다 분리된 아이들을 봤습니다. 죽어서.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마지막에 그 애들 화장할 때 그 부모들의 그
견디지 못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저는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은 아이들만 138명입니다. 자살로만. 안전사고로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소위 공교육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대체 공교육기관에서 뭘 얼마나 해준다고 이분들에게 뭐 조금만 해주고 나서 하지 말라고 뭘 하라는 것이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교육청이에요.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통째로. 대한교육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 쉽게 말하면 너가 좀 줄게 해볼래? 이게 아니라 안에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이 다양성을 못 품는 애들에 대해서 데리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생하니까 1.5배 더 줄게, 이 정도의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땜빵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방법이 그건 뭐냐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일단 말미에 하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저는 62년생이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62년생입니다. 그럼 강주시 교육청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1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힘들었다.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좋았던 시절은 언제가 있었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 저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주산알로 얼굴을 쳐가지고 주산이 3개가 박혀서 피투성이가 돼서 아버지한테 산 넘어서 말하러 갔더니 아버지는 불구였는데 그 주산알을 보고 빼고 목발을 짚고 학교로 쫓아가서 가다가 돌아가신, 거기까지는 행복했어요. 그때가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행복했느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전남공업고등학교, 금파공업고등학교, 숭이공업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92년도에 학교는, 공업계 고등학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머리도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내가 그런 아이들은 이제 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분신에 있는 애들을 품고 안아줘야겠다라고 갔어요. 그런데 첫날 담임으로 들어가서 교실에 막 들어가서 애들을 만났어요. 나는 막 안아주고 싶은 생각으로. 그런데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50명인데 5명 앉아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내가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죠. 애들이 어디 갔어? 대답을 안 해요. 반말해서 그런가 보다. 얼른 했어. 미안해요. 애들이 왜 안 왔어요? 또 고개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존경어는 썼어요. 왜 안 왔냐고 선생님 말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직에 들어가서 처음 나간 패배예요. 맞죠? 그 말이. 근데 너무 궁금해요. 다른 교실은 어떤지.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이들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하루가 지나니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어요. 아침 8시부터 밤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학교를 오는 애들이, 등교 시간이. 하루 종일 오는 게 하루 종일. 또 하루 종일 온 것만이 문제가, 또 하루 종일 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두 번째 날 교과서를 나눠줬더니 애들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지 않고 전부 다 끈으로 막 묶는 거예요. 왜 가방이 있는데 끈으로 묶을까? 가방을 열어봤더니 신발만 딱 종이에 싸가지고 딱 넣고, 저기 다치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가면서 오늘 받은 교과서를 다 어디다가 소각장에다 다 버려버려요. 이름도 안 쓴 책. 세 번째 날은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입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침을 이렇게 뱉어. 어떻게 그렇게 뱉으려고 모르겠어요. 그럼 포물선을 다 뱉어요. 다 안 뱉은 애들이 없어요. 뱉지 말라고. 네, 알았어요. 막 습관이 된 놈이 다 모였어. 나는 거기서 92년도 1학기 동안 죽도록 교실을 들락날락했어요. 들락 쉬는 시간마다 수업하고 들어와서 쓰러지고 닦아주고 문 열어주고 앉혀놓고,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는 우리 반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다 갖다 놨어요. 다. 1학기 내내 그렇게 해봤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냉소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가만 놔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2학기 아이들은 수학여행 다녀오더니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손을 들어버렸어요. 아니구나.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교장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랬더니 왜 그만둔가 이렇게 물은 게 정상인데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둘 줄 알았네. 이게 왜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반갑다, 오면 온갑다 하지 뭔 지랄도 쫓아다니고 난리였는가? 내가 그럴 몇 조금 못 갈 줄 알았네 이러는 겁니다. 난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난 짐을 쌌고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은 10평짜리 아파트, 주공아파트, 사골세 방이에요. 우리 아내, 딸, 나 초등학교 3학년 딸, 나 이렇게 산 집. 이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내 아내가 뭡니까?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두었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잘만 계십니다. 왜 그렇게 유별을 합니까? 참 무책임하시네요.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꼬맹이 초등학교 3학년이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할 짓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애한테 막 그런 소리 했나 봐요. 우리 뭘 먹고 살 거나 막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불안하더라고요. 나 혼자 보는데. 대학교 박사학위가 있어서 대학교 선생님이 돼보려고 냈더니 기간제 시간제로 넣어보려는데 시간도 안 받아요. 강사도 캐리어가 없다고.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과목이 화학공학인데 잘 안 뽑아요. 희속 과목인데. 근데 제 과목은 화학공학인데 화학, 공업, 기술, 가정, 컴퓨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화학공학 사람 한 명을 강주시급증에서 뽑는 거예요. 얼른 시험을 봤죠.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주에 있는 중고등학교 200개 학교 중에 어디 학교로 발령이 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난 거 있죠.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 200분의 1 학교가 나는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어요. 이제 갔더니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쳐다보고 박 선생 작년에 사표 낸 게 아니라 휴직했었나? 다 알면서 막 부끄러워 죽겠어. 나는 미워해. 잘난 체 했다고. 부끄러워 죽겠어. 좀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아주 시니컬한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착 지나가면서 기어 들어올 걸 뭐하러 나갔대? 이러는 거야.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작년에 2학년 때 담임했던 애들이 전부 다 몰려요. 교무실로. 선생님 안 한다면서 왜 왔어? 조용히 하라고. 그래갖고 98년 때 선생님을 다시 하네요. 근데 그때 학교 아이들은 93년 때 만난 애들은 92년도 애들이 93년도 애들에 비하면 훨씬 양반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괴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눈을 감아버렸어. 안 봐버렸어. 아침에도요 일찍 안 가고 8시 반에 가서 가만 앉아있고 저희 때도 체크만 했어요. 이름도 안 불렀어요. 보기 싫으니까. 수업할 때는 한 번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수업하고는 정례를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렇게 3, 4, 5월 달을 그렇게 보냈네요. 우리 반이 이제 그 학교에서 제일로 개판 엉망진창.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야 2개월 만에 완전 적응 속도가 빨라갖고 왔다. 나를 보고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냅뒀어요. 근데 그 93년 6월에 그 더운 여름날 10평짜리 아파트에 밤에 8명의 애들이 찾아옵니다. 난 누군지 몰랐어. 누구지? 그랬더니 우리 반이잖아요. 난 잘 몰라요. 왜 왔냐 그랬더니 놀러 왔대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럴 수가 없어서 냉장고 속에 있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우리 집이었어요. 벨도 없어요. 벨. 수박을 썰어가지고 애들한테 줬는데 하필이면 수박에가 씨가 있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씨가 없어야 되는데 이놈들 씨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아빠가 보고 아빠 오빠들은 왜 저래? 원래 그래. 내 아내를 빨리 보내라고 난리예요. 안 가. 잠자. 저녁 내 떠들어.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데리고 가려고 봤더니 죽은 줄 알았어요. 깨우니까. 나는 학교를 가고 안 오니까 내 아내는 계속 전화를 해요. 여보 8명 중에서 1명 갔어. 7명 남았어.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6명 남았어. 5명 하루 종일 전화하는 거예요. 짜증내서. 알고 있다고요. 난 말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누나예요. 근데 마지막에 전화가 왔어.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남아있어. 무서워 죽겠어. 얼른 좀 깨우고 가. 놔두세요. 우리 종래에 있어요. 가서 깨웠어요. 일어나 시끼야. 근데 7명이 또 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얘들 데리러 왔대요.
그럼 데리고 가. 안 가. 그러더니 그놈들이 우리 집에 살게 됐어요. 10평짜리 아파트에 8명과 우리들 애기들 3명이 함께 삽니다. 오지겠겠습니까? 제일 힘든 거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나 처음 봤어요. 쌀을 대기가 어려워. 도시락 8개를 싸야 돼. 그리고 욕을 너무 많이 해. 침을 아무나 뱉어. 고성방가를 많이 해. 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예요. 제일 힘든 것은 거실에서 얘들은 자는데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도 많아. 내 아내는 그걸 쓰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이 하나인데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그렇게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시험을 볼 때 전과목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3배수로. 시험 문제를 안 바꿔요.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같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달달달 답만 외우는 거죠. 2학년이 650명이었어요. 50명씩 13개 반. 기말고사를 봤는데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 그러니까 그 당시 장학금을 80만씩 줬어요. 제 월급이 40만인데 7, 8은 50명, 560만을 받은 거예요. 자, 너가 방학 동안에까지 방학하기 전까지만 산다 그랬어요. 너는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니까 그냥 산대요. 근데 내 아내는 얘들이 안 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친해졌어요. 엄청. 왜 친해졌는가 봤더니 뭘 치우지 않고 이런 것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뭘 안 치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내는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좋아해. 내 아내는. 근데 이 애들이 내 흉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결벽증 환자다. 교실에 들어와서 쓸고 닦고 계속 그래. 그러면 우리 아내가 집에서도 그러잖아. 완전 피곤해. 그러면서 래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ADHD다. 들랑달랑. 집에서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친해. 흉을 보면서 친해져요.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얘들이 선생님 방학을 했는데 이 아파트 7개 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몰라봐.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요. 몰라보지. 근데 어떻게 그걸 느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가 인사를 정말 공손히 하거든요. 침도 몰래 뱉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돼? 그 아파트 들어간 입구에다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이걸 붙여주세요. 붙여줄게.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졌어요. 방학 동안에 그렇게 안 일어난 애들이 새벽 4시면 어디로 달려가요. 그러고 점심 때 돌아와.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어디로 달려가. 그러고 새벽에 들어와. 궁금했어요. 아, 이놈들 장학금 80만원씩 받더니 오락실에 가서 난리 빵꾸신갑다. 물어봐서 너가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얘들은 말을 연이어서 할지 몰라요. 뭔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그 돈 있잖아. 부족해. 뭐한테 부족해? 쌤, 우리는 수능을 못 보잖아. 볼 수 있어. 실력이 없잖아. 화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을 갈 건데 내가 무서울 뻔해서 뭐라고?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뭐라고? 어디 대학을 가? 거기 어떻게 가? 쌤 봐봐 요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로 우리는 지금 1%잖아.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70만 원 받거든. 그동하고 장학금 80만 원하고 15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오후에 나가서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녀.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다. 어떻게 아이들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순나무라기만 했어. 네가 사람이 될래. 지금 인문계 애들은 뭐 한 줄 아냐. 어디다 침을 뱉냐. 어디서 담배를 피워. 너 뭐 대 먹고 살래. 맨날 이 소리. 도대체 너는 뭔 생각을 갖고 사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자기들이 작은 꿈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2학기 중간고사에서 너희들 그렇게 시험 잘 볼 수 있겠냐. 그러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하고 낙지를 사주겠다. 선생님 약속 지켜?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러긴 해. 2학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6명이 올백. 별거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꾸니까. 그래도 그 애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자. 우리 가자. 술하고 낙지 사줄게. 가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요. 그 당시 핸드폰이 아주 큰 핸드폰입니다. 네, 박주정입니다.
북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왜요? 왜 저를 찾으셨죠? 당신 애들이 지금 8명 잡혀 있습니다. 무슨 애들이요? 뭘 잘못했는데요? 와서 물어보세요. 탁 끊어.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죠. 야, 얘들아, 뭐 애들이 잡혀 있단다는 게. 드디어 잡혔구나. 뭔데? 선생님 직접 가봐. 그럼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오락실에 가만 못해 있어. 이따 수사하러 올게. 너 얼른 갔다 올게. 경찰서를 갔어요. 가봤더니 8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나는 뺨 때리는 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아주 싫어하는데 뺨을 때려서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우리 아이들 때리냐고. 당신 누구냐고. 담임이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나한테 그 똥통학교 담임. 그 때리지 말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놈들은 스프링, 실습시간에서는 스프링을 가지고 가서 경찰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워있는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경찰 오토바이 3대를 8명이 타고 시내를 돌아다닌 거예요. 완전 잘 타버려야죠. 경찰차가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얘들이 무등산으로 밤에 올라가 보니까 안 쫓아가고 나눴는데, 얘들이 밤에 공고생들은 여기 연장통을 들고 묶고 다녀요. 여기다가. 그리고 다 분해를 갖고 고물로 팔아먹었대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형사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부모를 부르지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했더니 제발 좀 집어넣어보라. 근데 집어넣어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변상을 못 받으니까 나한테 당신이 이 애들을 보내줄 테니까 부모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어서 가라. 세상에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분해하고 팔아먹는 놈이 어디가 있냐. 너는 가. 그리고 난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내가 뭔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애들에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술 사준 거. 기다리다가 이제 안 오니까 새벽에 우리 방에 와서 보니까 내가 누워있으니까 발로 차요. 뻥쟁이 일어나. 왜 거짓말해? 술 사준다고 왜 안 사줘? 화가 났어요. 내가 누워서 미안하다. 창길이 그 새끼들 때문에 잡혀갔다 오느라고 화가 나서.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내가 누워서 꼭 그랬어요. 야, 그들 사람 좀 만들어 봐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들 이미 우리가 사람 만들어 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얘들 사람 만든 건 때린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때렸어? 아니,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그놈들이 우리 오락실에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애들 8명 중에 저 한 놈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이게 뭔 사람이 돼? 1등부터 7등. 근데 그 오토바이 돈놈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말했어.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이 집을 나가고 너가 들어온다고 그러라고. 그러고 새로운 놈들이 뒤에 들어온. 7명이 이제 보따리 쌓고 나가고 8명이 이제 들어오고, 얘들이 또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가니까 내 아내가 이게 뭡니까? 멤버 교체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 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들어옵니다. 몇 개월 살았습니까? 5개월 삽니다. 똑같이 변합니다. 저것들이 시험 문제 다 배워가지고 시험 보는 건데,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는 건데 왜 못해? 전교 1등부터 15등이 우리 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변하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 부모가 뭐라고 해? 기대를 갖기 시작해. 되구나. 돼. 그렇다면 이 애들은 학교만의 시간으로는 안 돼. 데리고 살아야 돼. 근데 10평짜리 아파트는 너무 작아. 그렇다면 딴 데로 가자. 근데 돈이 없잖아. 이 사골세금을 빼가지고 저 산 밑에 4,000평의 땅에 감나무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창고가 엄청 방으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다. 그걸 빌리자. 임대하자. 임대했어요. 방이 6개나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전부 다 감나무 농장이 완전 좋아. 담배를 피워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은요 항상 개똥벌레가 매년 돌아다녀요. 밤에 애들이 같이 무리지어 담배 피우고 다니니까. 그걸 바로 그 다음에 1994년도에 거리 이사를 와서 제가 장학사가 되기 전 2002년까지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707명이에요. 이 707명이 저에게는 대한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707명을 한 번에 데리고 살 수 있냐? 데리고 살 수 없어요. 왜? 어떻게 그 애들을 한 번에 살아요? 어떻게 먹여요? 못 먹이죠.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된 거냐? 8명밖에 못 데리고 살아요. 왜 8명밖에? 아침에 밥 먹여가지고 얼른 4명 데려다 놓고 또 와서 4명. 2번 왔다 갔다. 저녁에 수업 끝나고 2번 왔다 갔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아이들은 변하고 좋아지고 신나고 돈은 없어도 환경부로부터 1,000만 원인가 받았더니 전부 사진 찍으라 그러고 뭔 증명서 내라 그러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싫어해. 우리 돈 없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응? 이런 거 받지 말자. 받지 말자.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우리 그러면 다 가고 오리를 키우자. 우리가 돈이 없잖아. 선생님 월급 갖고는 되지도 않잖아.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707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요. KBS 이금희 아침 방송에 추적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완전 잘 살아요. 그게 제가 교사 시절에 가장 즐거웠던 대안교육의 시작입니다. 근데 교육청에 이제 장학사가 됐어요.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라 그러더니 학교폭력 업무를 보니까 중도 탈락자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1년에 2,000명이 쏟아져 나가버려요. 이 학교에서는 저리 보냈다 그러고 저 학교에서는 안 받아준다 그러고 이 애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영연학교를 만든 거예요. 교육감님한테 영연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하니까 영재학교도 만들 돈이 없어. 그리고 그 애들은 사법기관을 살아서 살 일이야. 교육감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애들을 돌보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일을 벌립니다. 그 말이 안 먹혀. 좋아요. 그러면은 교육감님 안 해주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가 어떤 수로 만들어? 100명의 선생님을 모았습니다. 선생님, 당신 학교 지금 힘들지요? 문제아들이 많았고 너무 힘들어. 전학을 보내도 안 가불고 엄마 쫓아오고 난리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위한 학교가 있어야 되겠잖아. 그럼 낙인학교가 생기잖아요. 낙인학교가 없으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없을까? 그러면 100명의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형들이 우리가 학교 하나 만들까? 학교 하나 만들려면 500억이 든다는데 아니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형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줘. 그럼 우리 100명이잖아. 그럼 100만 원이잖아. 그것만 내주면 내가 학교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그 대신에 올해는 한 번에 1년치를 한 번에 내줘. 12만 원. 그러면 1,200만 원이잖아. 그것만 내줘. 내가 만들게. 어떻게 만들 건데? 그건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돼.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통장에 1,200만 원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광주 청소년 교육을. 청소년 교육을 만들어 놓고 그냥 폐교를 찾으러 다녔죠. 나는 당연히 의무교육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으로 빌려줄 줄 알았죠. 안 된대요. 나는 장학사인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주라 해요. 우리 1,200만 원밖에 없는데. 불가능하죠. 신문에 냈어요.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내가 내 아내 몰래 어디 몰래 만드는 땅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땅이다. 그거라도 팔아서 써라. 그 땅을 팔라고 했더니 누가 안 사. 필요 없는 땅이니까. 근데 100명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돈이 좀 있어요. 형이 좀 사줘. 내가 사줄게. 4,000만 원에. 근데 그게 4억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임대비를 냈어요. 근데 운동장은 쓰레기밭이에요. 완전히 쌓여갖고 나는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된 줄 알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100명의 선생님이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의 선생님이 거기는 쓰레기 갖다 버리고 잡초 제거하고 뭐 쓰러진 거 그 페인트하고 뭐 그다음에 그 책상이나 이런 거 얻으러 다니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선생님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 영연학교.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10시에 와도 보듬어 주기로 했어요. 늦게 와도 와준 것만도 고마우니까. 그리고 국영수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게 싫은데 뭘 그걸 꼭 가르쳐야 되느냐. 기본적인 자아 존중, 인간 존중, 그 다음엔 노블리스 올리지 생심만 가지면 돼. 쉽게 가자. 쉽게. 악수고 10분 넘으면 노래방 음악 시간 노래방 부르자.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도소 있는 놈들이 다 이리 모인다고 피켓시라고 난리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그런 애들 아니에요. 당신 누구야? 장학사인데요. 시커매하고 장학사 안 같은데. 아니 장학사 맞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그 영연학교를 다른 데로 옮길 때 울었어요. 애들이 너무 고맙다. 우리는 그 할아버지들 우리 학교 폐교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애들 그 할아버지 집 가서 청소하러 다녔어요. 청소. 떡만 들어오면 갖다 주고요. 애들도 잘했고요. 그렇게 만든 학교 영연학교인데 그게 전국의 위스쿨의 원조예요. 위스쿨. 그게 영연학교. 그런데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우리한테는 30억씩을 주면서 다른 시도에 다 대안학교를 만들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니까 있잖아. 우리가 만든 거잖아. 주세요. 계속 괴롭혀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위탁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돈보스코. 그럼 다른 위탁기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아이는 원조교에 적을 두고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외인 구단만 뽑았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엘리트 해가지고 막 그렇게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 실력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 한 분 지금 한 분만 계셔요. 영민학교 선생님. 아마 많이 아팠을걸요. 쓰러지고 동료 중에 한 명은 지금도 입원해갖고 있어. 하도 애들이 괴롭히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또 우리한테. 우리는 그렇게 그 고생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 학교에다가 뭔 돈을 그래 퍼냈냐고. n분의 1로 나눠보라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많냐고. 의회 가면 난 맨날 질타를 받아요. 나는 정정당당하게 말해요. 공정한 선상에 있지 못하게 있던 나라의 보상이다. 보상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애들 지금 이만큼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인천공항 폭파해버리면 어떻게 할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냐. 이게 여러분 영현학교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화장실에서 놔버려요. 이 학생들이. 큰일이에요. 안 되겠다. 이 애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옮겨가지고 수업하고 이 해산할 때까지 키워주는 아이를 만들어줘야겠다. 위탁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딴 데 전역한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애들을 거기다가 그 작은 공간에다가 아름답게 꾸며서 애들을 위탁을 해요. 그러면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간 강사를 뽑아가지고 그 학교 수업 시간하고 똑같이 수업을 해요. 시간 강사가. 그리고 치료와 이런 것은 기관에서 다 해주고. 중학생이 먼저 들어오고 고등학생이 늦게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언니를 가르쳐요. 언니야, 지금 발로 차는 것은 몇 개월이다. 다 말해줘요. 그리고 그 애들은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몰래 넣어줘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예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한교육센터가 만들어져야겠어요. 이제.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 강주시 교육청에게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 미인가 기관에 대한 그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우리 위임을 주셨어요. 나는 목표를 그때 이렇게 했어요. 점령구처럼 갑인 것처럼 가가지고 찾으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얘 이걸 안 했어요. 이러지 마라. 안 된지 우리 알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잘한 것을 격려해줘야 돼. 안 된 것만 꼬치로 가지 마라. 그럼 너는 1번 순사다. 너는 장학사가 아니야. 1번 순사야. 힘드시죠? 어떤 점이 어려우시세요? 그렇죠.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라. 정부를 상대로 이분들에게 햇빛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다. 자부심.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낸다는 자부심인데 그 자부심 한마디를 지원도 못 해주면서 가서 찌끌지 마라. 저는 이게 제 모토였어요. 장학사 때.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만 학교고 거기는 학교가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합니다. 하드웨어도 도와줘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뭔가는 점층적으로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과학고등 학생들 가르치려면 선생님 에너지 덜 들 수도 있어요. 왜? 지그들이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도 힘든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한 배어리티예요. 그 아이들을 몇 명의 선생님이 피직도 못 먹으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대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했는데요. 방향. 여러분도 변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학생 수가 급감해요. 급감. 학교도 이제 남아돌아요. 그리고 위스쿨, 위센터 등등 상당 기관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고요. 혁신학교가 만들어져 갖고 대한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혁신학교에서 갖다 차용했어요. 성공해서 지금은 혁신학교 안 보내도 혁신학교에서 커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나갈 길은 뭘까요?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게 뭐냐? 고민해 봐야죠.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을 하되 일반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이 아닌 당신들만이 독특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개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대한교육연대가 있으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그리고 국회의원 이야기도 하시고 뭐 장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분들을 말로 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좀 보라고 하셔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자기 자녀가 다닌다면 그 입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게끔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약간 10분 남았다고 말해 준다면 언제 하나요? 25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영연학교를 만들 때 신정 한번,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세바시도 갔어요. 세바시가 뭔지 아시죠? 나는 사실 몰랐어요. 그게 뭐랍니까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거 가서 출연을 한번 하니까 유퀴즈라고 한 데서 PD가 전화가 왔어요. 세바시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유퀴즈 한번 나와주실래요? 그래서 나는 유퀴즈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퀴즈 뭔 프로그램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정말 몰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서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유퀴즈가 뭐 인기 프로그램인가? 네. 거기서 난 출연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겠는데 나가세요. 한번 말해보는데 어떻게 나가? 거기에 세바시를 한번 나갔어요. 세바시는 제가 유년 시절에 살았던 이야기와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던 1년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와 영연학교를 만든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부름이라고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시하고 일변도 이것은 안 된다.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장학사는 바로 달려가는 부름이가 되자. 24시간 부르면 무조건 달린다.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영연학교 만든 과정 세바시 한번 누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바시 2. 그때가 제 그 신정이었어요. 그거 보시고 이따 그 부적응 학생들은 707명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숙제예요. 여러분 여기다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어디에 그 영상이 있는가는 보여드릴게요. 그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02년 저는 강주시교육청의 장학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도 탈락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만 약 2,000명, 전국은 약 5만 명이 학교를 떠납니다. 예를 들어 비행, 폭력 등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기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 말썽꾸러기들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 학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뜻있는 선생님 100명을 설득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꿈입니다. 15년 된 폐교를 정말 힘들게 임대했지만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폐교에는 산더미처럼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자초가 밀림처럼 우거져 있고 창문을 만지면 유리창이 우수수 부서지고 바닥을 밟으면 푹푹 꺼지고 곳곳에는 박쥐와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흉측한 폐교였습니다. 그런데 한여름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기부자들이 나타나고 선생님들은 학교 퇴근 후에 톱과 망치와 수레를 끌고 나타나 우거진 수목을 정리하고 부서진 교실 문과 칠판을 고치고 페인트 칠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학교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재직한 학교의 빈 시간에 빨리 달려와서 무보수로 수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에 학교 부적응 학생을 받아주는 최초의 장기 위탁교육학교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만든 분들은 100명의 선생님들이었고 그 이름은 영연학교입니다. 우리는 영연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체험학습 위주로 수업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1,700여 명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은 일반 학교의 졸업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1,700명의 학교 부정학생들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학교 부정학생들의 공통점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묻지마 폭행 등 각종 범죄에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고생했던 우리 염수자 선생님 인사 한번 하세요. 두 분 일어나십시오. 용인학교 선생님이세요. 일어나셔요. 저분은 초창기부터 와 계신 겁니다. 아마 쓸개가 시큼할 겁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저분들. 제가 담당 장학사이면서도 저분들의 처우를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곳에 근무한 사람들이 몇 배의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 인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경력 인정을 받아야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이거 마음 먹으면 해줄 수 있어요. 팩트니까. 근데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아요. 이걸 대한경영연대에서 있다면 해야 될 일들이라고 봐요.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가지예요. 처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대한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한 미래의 방향에 대한 바꿈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복지 요구하셔도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강주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고치려고 해도요 2억 주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 2천만 원 얼마 정도 받고 계속 영수증 처리하느라고 바쁘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거 아까 뭐예요? 그 애들과 데리고 살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앞에 부분 한 7분부터 들어주세요. 6분부터. 네네. 아니 조금 더. 나서 아니죠 얼굴.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네.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시간이 안 돼요. 그 두 아이 이야기인데 저희는 해군 대령이 됐고요. 한 아이는 징역을 살고 16년을 살고 이제 나온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포기해버린 아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우는 토끼 눈을 빼가지고 와서 막 뿌리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폐인이 돼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징역 살고 16년 살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원룸에서 데리고 살았는데 목을 매서 갔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대령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그 적절한 시기에 안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난 그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대한교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저는 없습니다. 어떤 이론적도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자료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박주정을 치면
지금 치셔도 됩니다. 이따 하라면 안 하시잖아요. 박주정을 치면 여러분 학생 다루듯이 하네요. 미안합니다. 이 버릇이 나빠졌어요. 습이에요, 습. 네이버에 들어가서 박주정을 치면 그게 나와요. 같이 해보실래요, 선생님? 그걸 치면 프로필이 나오죠.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서 박주정을 치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프로필 밑에 보면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이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아이들이란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블로그 옆에 이렇게 세 개의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를 가면 그 자료가 쭉 다 나와 있고요. 구독을 누르면 언제든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눌러보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 특히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어려우면요, 학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한 학교는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육부 아무리 용을 쓰고 돈을 많이 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안 됩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까? 학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변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조보합니다. 그 영상이 102개 정도 있는데요. 골라서 여러분들 쓰세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해하게 되고요. 특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